반갑습니다. 오늘은 걱정하고 불안이 이게 어떻게 다른가? 걱정하는 거하고 불안한 거하고. 우리 보살님들은 밥 먹고 하는 일이 걱정하는 거잖아요. 밥 먹고 하는 일이 자식 걱정, 남편 걱정, 딸내미 걱정, 정 걱정할 게 없으면 이제 왜 비가 안 오나 걱정,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걱정. 이게 우리 보살님들인데, 이 걱정하고 불안한 거하고 뭐가 다를까?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걱정은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다. 그러면 이제 걱정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내가 지금 놀면 안 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놀면 안 되지. 공부를 해야 돼. 당장 오늘 저녁부터라도 내가 밤을 새서라도 공부를 해야 돼. 요거는 이제 걱정이에요. 근데 걱정만 계속해 그냥. 시험을 잘 보려면 어떻게 하면 시험 공부를 하면 되는데 시험 공부는 안 하고 텔레비 이제 재밌는 미니 시리즈를 드라마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드라마를 보면서 걱정만 해.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걱정만 계속해. 텔레비가 눈에 안 들어오지. 그러다가 이제 공부해야지 해서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도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책상 정리만 하고 딴짓만 하면서 이 시험 준비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걱정입니다. 정작 공부를 하면 되는데 공부는 안 하고 걱정만 하는 거지. 걱정만. 요게 이제 걱정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구조에서도 보면 우리 주로 생각을 하는 이 전두엽 쪽에서 걱정을 하면 전두엽 쪽이 이제 활성화됩니다. 불안은 뭐냐 하면 걱정이 쌓이다 보면 며칠 전에 저처럼 순간적으로 어떤 상황이 딱 닥치면은 불안한 감정, 뭔가 이렇게 두려운 감정, 약간의 공포의 감정, 이러한 감정들이 순간적으로 몰려오는 거죠. 이러한 감정들이. 이게 이제 불안입니다. 이 불안은 감정이에요. 생각이 아니고. 감정이라서 뇌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말한 옛날에는 변연계라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둘레계통 이라고 하는 부위가 불안에 빠지면은 활성화됩니다. 좀 두렵다, 슬프다, 기쁘다, 이런 감정 표출을 할 때 활성화되는 부위입니다. 요게 이제 불안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불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심해지면 장애가 되잖아요. 흔히 말하는 이제 불안장애. 불안장애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공황장애잖아요. 공황장애는 그냥 아무도 불안할 일이 없는데 갑자기 그냥 숨을 쉬기 힘들다거나 숨이 자기가 숨이 끊어질 것 같고 그런 상황이 순간적으로 그냥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닥치는 이게 이제 공황장애지. 공황장애는 말 그대로 이제 숨 쉬는 건 호흡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심장 뛰는 혈액순환, 요런 계통은 이제 뇌줄기라고 해서 주로 본능적인 활동을 관장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혈액순환이나 맥박이나 다음에 호흡이나 요런 것들을 관장하는 건데 요런 것들이 활성화돼요. 그래서 불안이 심해지면 불안이 심해지면 본능적인 부분, 맥박이나 호흡이나 이런 데까지 영향을 미쳐서 이런 부분까지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이제 흔히 말하는 스트레스.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위장병이 생기거나 심장병이 몸에 이제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내 의지와 무관하게 본능적으로 기본적으로 작동하는 것들의 고장이 나는 거죠. 이게 이제 스트레스입니다. 이제 이런 불안장애 중에서 대표적인 게 공황장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보는 뭡니까? 강박적인 행동,
손을 막 하루에 수십 번씩 뭐 씻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강박장애. 이런 게 이제 조금씩 다릅니다. 출발은 처음에는 걱정이 많은, 걱정에서 출발하죠. 처음에는. 아들이 군대를 갔다. 처음에는, 집에서 이제 계속 아들이 군대에서 잘하고 있을까? 걔는 다른 애들보다 몸이 약해가지고 훈련 받을 때도 힘들 건데, 훈련 받다가 뭔 일이라도 나면 어떻게 하지? 걔가 딴 마음이라도 먹으면 어떻게 하나? 요거는 걱정이죠. 내가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걱정을 하다가 어느 날 텔레비를 보는데 뉴스에 뭐 누가 이제 군대에서 어떤 병사 하나가 탈영을 했대. 그 뉴스를 보는 순간 불안한 느낌이 확, 자기도 모르게 이런 불안한 느낌이 팍 드는 거지. 느낌, 요거 감정, 요거는 이제 불안입니다. 두려움, 공포, 내 아들이 잘못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쌓이면은 어느 순간 그런 이제 공포나 두려움이 확 몰려오는 거지. 자기가 통제가 안 됩니다. 이런 것. 여기에 이제 걱정과 불안의 굳이 말하면 차이라면 차이다. 그러니까 불안은 좀 넓은 의미고, 불안하면은 걱정, 좁은 의미의 불안, 그 다음에 이런 그 스트레스라고 말하는 본능적인 부분, 호흡이나 맥박까지 이런 부분에 영향을 주는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좀 넓은 의미로 불안이라는 말을 쓰고, 걱정하면은 생각을 많이 하는, 같은 생각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죠. 같은 생각. 그게 불안입니다. 걱정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으면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쭉 하는 게 아니고 한 생각을 또 하고 같은 생각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런 경험들이 많지요. 잠을 자야 되는데 걱정이 많으면 그래요. 똑같은 생각을 계속 반복해서 그게 걱정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도대체 사람들이 왜 그런 걱정 같은 걸 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 이제 심리학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불안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미래가 어떤 불확실하니까 확실하지 않은 미래가 내 앞에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미리 머릿속으로 뭐 한다? 여러 가능한 경우의 수를 내가 머릿속으로 복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 뭐 경우의 수 A, 경우의 수 B, 경우의 수 C. 왜냐하면 미래는 아직 다가오지 않은 거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머릿속으로 예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요게 걱정입니다. 이게 걱정은 사실은 좋은 거예요. 어느 정도의 걱정을 해야 저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문제를 고민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해결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심해지면 장애가 되는 거지. 심해지면. 이 심해지는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냐 하면 불확실한 미래의 그 불확실함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지. 미래의 불확실함에 대한 심리학에서 그런 말을 씁니다. 불확실함에 대한 인내력의 부족. 미래가 불확실해. 그거를 내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같은 생각을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한 생각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왜 그러느냐? 그렇게라도 해서 그 불확실한 상황을 어떻게든 내가 극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만 맨날 한다고 이게 극복이 되냐? 안 되죠. 그러니까 같은 생각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같은 생각을. 여기에 이제 심해지면 불안으로 발전하는 거죠. 불안으로. 그게 더 심해지면 이제 막 병의 이제 몸에 병이 오는 거죠. 막 위장병이 생긴다거나 심장에 병이 난다거나 심장병이 생기거나 몸에 병이 오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흔히 말하는 스트레스, 몸에 병이 오는 거. 이게 이제 해결 방법을 심리학에서는
걱정이 많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심리학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시간을 정해서 걱정을 해라. 그렇게 나와요. 책에 보면. 내 이야기가 아니고. 두 번째는 그 걱정하는 그 어떤 일이 있다 하면은 걱정하지 말고 그냥 그 일을 해라. 이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걱정을 내 마음대로 지금부터 10분만 딱 해야지 이게 통제가 되면 그건 걱정이 아니죠. 통제가 안 되니까 걱정이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요거는 예를 들면 시험을 친다. 우등생 같은 경우는 왜 공부를 잘하느냐. 우등생도 걱정이 돼요. 시험을 잘 쳐야 돼. 시험을 못 치면 안 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잘 쳐야 돼. 그러면 우등생은 공부를 해요. 시험을 잘 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거든. 우등생은 걱정이 되면 공부를 합니다. 이게 우등생. 그 다음에 흔히 말하여 이제 시험을 포기한 친구들은 걱정이 없어요. 왜? 시험을 포기했으니까 자기는 걱정을 안 해. 시험 결과에 관심이 없어요. 시험이 잘 나오든 못 나오든 전혀. 그래서 걱정 자체를 안 해요. 문제는 요 중간에 있는 어중간하게 공부 잘하는 애들부터 어중간하게 못하는 애들 대부분의 흔히 말하는 보통 학생들이 걱정을 달고 사는 거예요. 이게. 공부해야지 하면서 책상에 앉았는데 공부는 안 하고 책상 정리나 맨날 하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게 이게 이제 보통 학생들이에요. 요거도 내가 걱정이 된다. 그러면 그 걱정이 되는 그 상황을 내가 실천을 해서 해결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내한테 있으면 애시당초에 걱정을 안 하죠. 고민을 하지.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지 걱정을 안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사실 그래서 심리학에서 말하는 이런 해결책은 좀 뭐라고 그래야 되나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현실성이 떨어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보통의 학생들은 그 상황을 예를 들면 걱정을 막 해가지고 어떻게든 걱정을 많이 해서 내 머리가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지.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라고 착각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상황을 내가 아예 회피하려고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지만 그거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못 되죠. 일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걱정을 하고 살다 보면 누구나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흔히 말하는 불안장애라는 이제 정신병적인 상태로까지 발전될 때는 아까 말했듯이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사고를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이제 하나의 장애가 되는 거죠. 장애가. 여기서 이제 문제. 왜 우리는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불안이나 걱정이라는 신호를 왜 자꾸 우리들 자신에게 보내느냐. 아까 말했듯이 어쨌든 걱정하는 그 자체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걱정을 하면 이거는 뭔가 내가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내 안에 그 어딘가에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라 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신호가 뭐 기분이 좋거나 그러면 기분이 좋은데 굳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안 하겠죠. 불편한 상황을 막 만들면은 그 불편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불편한 그 신호를 보내는 그 상황을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런 걱정이나 불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종의 신호다 이거지. 우리 안에서 나에게 보내는 신호다. 근데 그 신호를 내가 하나의 그 어떤 불편한 거, 고통으로
받아들이면은 그래서 그걸 내가 극복하려고 하면 긍정적인데 이걸 내가 회피하려고 하면 불편하고 고통스러우니까 회피하려고 하면 그때는 이제 저쪽으로 가야지. 정신병원으로 가야지. 불편하니까 극복해야 돼 하면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거고 불편하니까 회피하고 싶어. 이러면 이제 정신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을 하죠. 왜 그런 신호를 보내느냐? 왜 그런 신호를 보내느냐?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불안은 욕망의 하녀다. 이거는 우리가 머릿속으로 외울 필요가 있어요. 불안은 욕망의 하녀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근심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이유는 내 안에 욕망이 있기 때문이다. 아주 단적인 예를 들어보자. 아까 제가 시험 이야기를 했어요. 시험 이야기를 했는데 시험을 포기한 친구들은 걱정을 안 해요. 왜냐? 시험에 대한 내가 이번에 시험을 쳐서 점수가 그래도 요 정도는 나와야 돼. 이게 뭡니까? 이게 욕심이에요. 점수가 잘 나와야 돼. 시험 성적이 좋았으면 좋겠어. 이게 욕심이죠. 시험 잘 치는 게 왜 욕심이야? 당연한 거지. 그게 욕심입니다. 시험을 포기한 친구들은 시험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시험 결과에 대한 욕심이 없다 보니까 걱정을 안 해요. 걱정을 안 하니까 불안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문제의 근본 원인은 왜 우리가 근심, 걱정하고 불안해하느냐?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이다. 내가 시험을 잘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시험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남의 아들이 아니고 내 아들이 군대를 가서 고생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남의 아들이면 걱정 안 하죠. 남의 아들이 군대 가서 걱정하면은 평생을 걱정을 하고 살아야 되잖아. 이 세상의 모든 아들들이 다 군대를 가는데 내 아들이 군대를 가니까 근심 걱정이 되는. 왜? 내 아들은 내 거거든. 내 아들은 잘 되기를 바라거든. 내 아들은 안 다치고 건강하기를 바란다. 바란다는 게 뭡니까? 욕심이잖아요. 바란다. 희망한다. 바랄희, 바랄망. 그게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군대 가면 걱정이 많고 뭔 일이 날까 불안하고 심하면은 그것 때문에 병까지 나는 거죠. 불안은 욕망의 하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 근심 걱정이 많다. 지금 내 안에. 그러면은 그 근심 걱정을 일으키는 욕망, 그 욕망이 뭔지를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시험 이야기도 했지만 욕망이 없으면 근심 걱정도 없으니까 내가 어떤 욕망 때문에 지금 내 안에 이런 근심 걱정이 생기는지를 내가 알아야 돼.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탐진치 삼독을 이야기합니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 탐진치 세 가지가 우리 중생들을 갉아먹는 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탐진치 삼독을 없애기 위한 수행으로 탐욕, 욕심은 부정관으로 다스리고 진, 분노는 자비관으로 다스리고 치, 어리석음은 지혜로서 다스린다.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면 탐심은 부정관으로 다스리고 진심은 자비관으로 다스리고 어리석음은 지혜로 다스린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 안에 탐심, 욕심이 있다. 이 욕심이 아예 없으면 중생이 아니죠. 우리는 중생이니까 욕심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컨트롤 해야 돼. 욕심을 다스리려면 부정관 수행을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부정관이라 하는 건 뭐냐?
이 육신은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 이 육신은 내가 그렇게 내 육신에 대해서 탐내고 이뻐하고 소중히 여기고 아름답게 생각해도 이 육신으로 매일 똥오줌이 나오는 게, 땀이 나오는 게 육신이야. 그래서 부정, 깨끗하지 못한 거야. 언젠가는 변해서 죽어서 사라지는 거야. 이게 이 육신이야. 다시 말하면 이 몸뚱아리는 내가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도록 수행하는 게 부정관이에요. 이 욕심은 어디서 나오냐? 모든 욕심의 출발은 나에 대한 욕심, 내가 있다는 생각에서 나오는 욕심, 내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욕심에서 모든 욕심들이 다 출발해요. 그래서 그런 욕심을 내가 잘 다스리려면 부정관으로 일단은 이 내 몸뚱아리가 얘는 언젠가는 낡고 늙어서 죽어서 없어지는 거다. 이 몸뚱아리는 내가 아니야. 이 몸뚱아리를 내가 아무리 꾸미고 가꾸도 이 몸뚱아리에서는 매일매일 똥, 오줌, 땀, 더러운 건 다 나오는 게 이 몸뚱아리야. 맞는 말이잖아요. 이런 부정관을 해서 나의 욕심을 다스려야 된다. 근데 우리가 탐진치 삼독에서 어리석음, 이 무명이 탄심과 진심을 일으키는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정관 수행도 결국은 지혜를 밝히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지혜가 뭡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영기를 깨닫는 거. 영기를 깨닫는 것은 무아, 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탐욕을 내가 완전히 뿌리 뽑으려면은 무아의 도리를 내가 체득을 해야 되고,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부정관 수행, 이 몸은 부정한 것이고 언젠가는 반드시 죽어서 낡아서 늙어서 사라지는 거다. 이 몸은 내가 아니요. 나아가서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어. 어떤 거? 내가 지금 하는 이런 생각, 그 생각 하나하나가 내가 아니요. 그 생각 하나하나도 그냥 생겼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거 결코 내가 아니요. 이런 생각이 바로 연기법이다. 내가 없다는 무아의 도리를 깨치는 거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근심, 걱정과 불안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못 가더라도 우리는 최소한 욕망과 자기 통찰, 수행이죠. 간의 밸런스는 균형을 맞춰야 돼요. 욕망과 자기 통찰, 수행, 간의 균형을 맞춰가지고 적절한 수준에서의 욕망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수행의 힘을 길러야, 그래야지만이 내가 근심, 걱정이나 불안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조금 더 근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왜 미래가 불안한가? 아직 내가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데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 그래서 미래는 항상 불확실하니까 불안한 거야. 이 생각이 모든 불안을 일으키는, 걱정을 일으키는 생각이다. 그러면 이 생각에 반대되는 생각이 뭐냐? 미래는 불확실하다. 미래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아니고 이 세상은 인연법에 따라서 흘러가는 거다. 조건이 성숙되면 뭔가가 생기는 거고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생기지 않는 거다. 인연생, 인연멸 하는 거다. 미래는 불확실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미래는 이렇게도 되기도 하고 저렇게도 되기도 하는 거다. 다시 말해서 세상은 인연법대로 흘러가는 거지 우연히 되는 게 아니다.
인연법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인연법대로 흘러간다는 말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세상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어. 아까도 말했지만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아. 그런데 유가를 내리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없죠. 내가 트럼프라면 이제는 트럼프도 못 내리잖아. 이제는 멍청한 놈이. 그러니까 유가 상승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연법에 의해서 작동하는 거예요. 이 국제정세의 복잡한 중동의 국제정세라는 많은 원인과 조건들이 결부가 되어서 유가가 변화를 해요. 거기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 없다고 봐야 돼. 전혀 없는 건 아닌데 뭐 10억분의 1 정도의 경우의 수는 있을 수 있겠죠. 그거는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하고 할 수 없는 일은 인연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연기법입니다. 연기법을 우리가 실천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가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고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인연법을 통찰하고 있는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뭐냐, 이거를 구분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그거는 하늘에 맡기는 거예요. 하늘에 맡긴다는 말은 세상 일은 인연 따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는 불확실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세상은 부처님 말씀대로 인연법대로 작동하고 있다. 그 인연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인연법이. 그것만 우리가 명심하고 살아도 근심걱정이 많은 부분이 줄어든다. 그렇게 정리하자면 근심걱정, 불안, 스트레스, 긴장 이런 것들은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는데 불확실한 미래를 헤쳐나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다. 근데 이런 것들에 내가 끌려다니면 내 마음이 병든다. 그러니까 이런 데 끌려다니지 말고 인연법을 깊이 명심하고 인연법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인연에 맡기고 그리고 내 마음은 내 마음속의 욕심은 부정관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모하의 도리를 깨치기 위해서 수행을 해서 내 마음속의 욕심을 다스리는 게 내가 근심걱정과 불안에 끌려다니지 않는 길이다. 오늘은 불안은 욕망의 하녀다 라는 주제로 본문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